이제 드디어 제1부 들어가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문제. 여기를 제1부가 얼만큼이죠? 굉장히 많아요. 1부의 챕터 1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가 이만큼이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챕터 1. 일부의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 제목부터 제목부터 좀 구체적이야.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제 1장이 네, 1부의 1장. 제1부의 1장도 꽤 많습니다, 내용이. 네. 62페이지까지네요. 네, 62페이지까지. 한 40페이지. 네, 1부의 1장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한 30분 지났나요? 39분. 39분? 제가 좀 느리게 읽는 편이라 39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도둑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좀 집이 가난해서 집에 책이 없어가지고 그 부자 친구 집에 가서 그 세계의 명작 이렇게 장식장 안에 꽂혀있던 그 책들 제가 막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 어머니가 오시면 굉장히 좀 불쾌하셔가지고 왜 그랬을까? 아니 자기 자식은 안 읽는데 친구가 와서 읽으니까 아깝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빨리 그때부터 막 빨리 막 이렇게 눈에 스캔해놓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곱씹는 게 습관이 돼서 책을 제가 좀 엄청 빨리 읽어요. 저는 엄청 느리게 읽는다.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읽으시거든요. 다 이렇게 치면서 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책 읽을 때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럴 내 책을 읽어본 적이 어렸을 때 없어가지고 난 다 내 책이야. 그러니까 나는 집에 책이 없으니까 이거 손을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읽는 습관이 아직까지 있네요. 야, 이것도 네. 내면화에 이거 치료해야 되나? 이 챕터에서는 네.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 11가지의 예를 좀 네,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이 제목을 한번 다시 읽고 싶어요. 네.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게 제 삶도 엉망이 되어가는 네, 이거가 제목이 저는 너무 일단 충격이라서 이걸 읽으면서 내내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계속 약간 한숨 쉬면서 읽었잖아요. 계속 한숨 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보면 이 오염, 이 단어 굉장히 어려워요. 오염이라는 오염, 단어. 이거 네. 어떻게 발음하는 건가요? 원장님? 원장님? 보자. contaminate? 저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네, 처음 보는 이 단어의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망치는지를 이 단어로 우리에게 총 몇 글자인가요? 이게? 11글자. 11가지 상황을 얘기해 네, 주고 11가지 있어요. 상황.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었겠어. 이 11가지 글자를 가지고 이 11가지 네. 상황을 했잖아요. 상호의존증. 상호의존증.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제 맞아, 의존하게 맞아. 되는 것. 그리고 공격적 행동. 어,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게 한 11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저는 좀 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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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가장 한숨을 많이 쉬었던 게 마술적 믿음이에요. 근데 뭐 많았다고 하니까 우리 신님은 어땠는지 한번 어떤 게 가장 본인의- 일단은 뭐 상호 의존증도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는 것, 남에게 기대서 뭐 여기에는 나오는 게 뭐 돈도 나와요. 돈에 기대는 거,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에 기대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밖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다음에 공격적 행동도 좀 요건 제가 좀 공감하셨어요? 예, 어렸을 제가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예, 어느 날 정신을 후딱 차려보니. 아버지가 좀 나를 때렸던 그 눈으로 제가 제 아이를 때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화들짝 놀라서 예, 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도 또 공감이 좀 예, 됐었나요? 공감이 돼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기분을 내가 알고 있나? 느껴본 적이 있나? 내가 사랑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이 다음이 신뢰의 문제에서 좀 마음이 조금 좀 슬퍼졌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주는 신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는 깊은 불신의 뿌리를 아는 채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살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막연하게는 조금 느꼈지만 이 신뢰의 문제를 읽으면서 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 신뢰의 문제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아, 이것도.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니까 네네. 이 세상이 나한테는 좀 적대적이고 좀 네. 위험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서 무슨 계획을 짜더라도 내가 다 계획 짜야 되고 뭐 집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결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뭐 일을 할 때는 뭐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겠다. 뭐 그런 예도 여기에 뭐 나오기도 네. 해요. 여기 신뢰 문제 보면은 이제 뭐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양육자에서 믿음을 배운다라고 써 있고 엄마와 아빠의 행동이 일관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해야 네.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를 또 믿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 아이 또한 부모를 믿고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고 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제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가 어떤 일관된 어떤 행동으로 일관된 믿음을 저에게 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본인이 다 통제하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나온 사례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신뢰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제가 비슷한 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를 불안과 그런 거는 나의 동반자 같았다고 하나? 그냥 항상 공존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항상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았거든요. 불안한 거네요. 이렇게 딱 안착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가장 신뢰를 주는 게 부모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받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네. 그 제가 약간 항상 이런 나는 왜 이렇게 늘 뭔가 불안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라면서 그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다가 그게 시각화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BTS를 좋아하는 아미인데 그 BTS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페이크 러브 전국 멤버가 막 이렇게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다리가 계속 뒤에서 무너지거든요. 우리 정국 씨가 계속 뛰어가면 다리가 계속 무너지고 우리 정국 씨는 계속 되게 빠르게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뮤비 속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를 시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정도의 불안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이런 어떤 신뢰 문제에 기인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하고 좀 한숨을 좀 많이 쉬었네요, 여기서. 저는 네. 이 파트 읽으면서 나는 내 아이들한테 맞아. 이런 걸 주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부모가 되려는 예비 부부들도 이런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맞아요. 했어요. 아이 네, 낳기 전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표출된 그다음, 행동. 네. 저는 여기에서 보면 감정이 움직임의 힘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전 좀 신선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감정은 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넌 참 감정적이야. 즉흥적이고 넌 감정적. 주대 없이 휘둘리고. 네. 너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특히. 여기 이제 맥이라는 여기- 맥이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 저기 메리. 네 가지 질문은 메리. 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한테 이제 언어적, 육체적 이제 폭력을 이제 많이 가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둘이 벌벌 떨면서 살았던 거죠. 그치. 네. 그런데 이 매기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에서 피해받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매기에게 그러니까. 폭력적인 이런 그런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을 이제 겪고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내면 아이가 나의 성인이 된
우리의 삶에 이제 반영된다. 음.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인 거고, 내면적인 부분에는 자신의 의견을 이제 잘 말하지 못하는, 아. 예, 자신의 이런 의견을 이렇게 좀 굽히고 순종하는 뭐 그런 쪽으로 나타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제 표출되지 못하고 자꾸 안으로 쌓이니까 몸이 이제 아프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술적 믿음. 저는 여기서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이 마술적인 어떤 믿음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너무 공감이 돼서 나머지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기에 마술적인 믿음의 예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제 얘기예요.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날 떠나버리면 죽을 것 같아. 절대로 못 견딜 거야. 인류대학 하기가 날 지적인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뭐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꼭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계속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라고 이제 해줬는데 특히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마술적인 믿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술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너무 가난하고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이건 다 가난 때문이야. 돈이 많아지면 이 모든 게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26년을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초반에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마술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공감돼서 말을 못 잇네. 여기 보면 저는 너무 그런 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에 대해서 써놓은 게 너무 전 웃긴 게,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서 깨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자들의 운명이란 죽은 사람들에게 키스하는 걸 즐기는 시체의 애호가 같은 남자가 제 시간에 숲속을 헤치며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잠자는 숲속의 미녀한테 키스가 되게 아름다운 동화였는데 여기 보면 죽은 시체예요가. 시체한테 와서 이렇게 키스하는 남자를 기다려서 그 여자의 운명이 바뀐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건 좀 웃겼고. 소년들이 어떤 마술적인 믿음을 갖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써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어떤 그녀를 찾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나고 어두운 숲속을 지나고 무시무시한 공룡과도 싸워 이겨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여자를 운명의 여인을 한눈에 발견한 다음에 키스 한 번으로 모든 게 행복해지는 약간 이런 마술적인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돈이 많아지면 난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한 거예요. 아주 먼 길을 떠나 어두운 숲속을 지나고 무시무시한 공룡과도 싸워 이기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난관들을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이것만 다 하면 내가 이 모든 난관을 내가 다 이겨내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면 나한테 행복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고 그 후에는 돈을 번 나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하고 생각.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죠. 근데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술적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저는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왔던 그 과정이 이거를 보면서 납득이 됐어요.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왜 나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내가 왜 지금 번아웃을 겪지? 내가 왜 이렇게 느닷없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나 왜 이렇게 불행해?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 같지? 나 왜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그냥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술적인 믿음을 갖고 진짜 숲속을 흐르고 막 공룡에서 싸우는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갔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번아웃이 안 오겠어? 저는 그래서 이걸 읽다가 정말 너무 공감, 진짜 핵공감. 문 뒤에서 내면아이가 기다리다가 그래서 너무 안 오니까 발로 뻥뻥 찼. 네, 진짜 너무 핵공감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군요. 네, 너무 공감이 좀 돼서. 저도 조금 여기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철저히 믿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붙여놓으면 왜 이렇게 싸우지?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하고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부터 정신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돈 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예.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각자 풀리지 않은 미해결된 내면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울 대한민국에 빠글빠글 모여 살면서 가장쯤 서로에게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내면 아이를 티둑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마술적 리듬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네. 다른 사실 게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그 뒤에도 뭐 친밀감 장애,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무질서한 행동, 그다음 중독적인 행동, 사고가 왜곡되는 것, 네, 공허함, 우울감 이런 네네.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면서 네네. 59페이지 보면 상처받은 내면화의 질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대략 한 60개 정도, 예, 60개, 맞아요. 60개 질문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돼 있어요. 요것도 한번 네네.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완님은 몇 개나 나왔나요? 저 2개 나왔어요. 맞다. 네. 저는 15개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면아이가 많아 지금. 정체성에서 한 6개 나오고 정체성에서 네, 기본적인 욕구에서 정체성에서 6개가 나왔어요. 6개 나왔어요. 총 20개 질문 중에서 네. 6개, 그 다음에 기본 욕구에서 3개, 그 다음에 사회성에서 또 6개. 네, 그래서 총 15개. 저는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2개 정도 나왔는데 어디에서 주로? 저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서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사회성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이 저는 보면서 이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잖아. yes or no잖아요. 이렇게 뭐 1점에서 5점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X가 아니다 보니까 예와 아니오의 경계에 있는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이게 예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서 아니오로 간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딱 확고하게 네 할 수 있는 것만 2개였다는 얘기지. 경계에 있는 것들은 뭐 그것도 성격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한 60-70%가 그거다 그러면 그냥 예로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얘는 진짜 예여야 돼요. 진짜 예. 네, 진짜 이거는 이거 예야. 어. 바로 네 하는 건 얘인데 아니면 하는 거는 전 다 뺐어요. 네. 저는 다 넣었어요. 아 진짜? 그러면 뭐 나도 그만큼 나오지. 62페이지에 보면 네. 10개 이상의 항목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심각해. 아니 근데 나도 너무 확고한 예에 대해서만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한 예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나는 90% 이상이 아니면 예라고 말을 할 수. 이것도 나의 어떤 불안감이 그 정도가 아니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떻게 나의 성인이 된 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그럼 이 내면 아이가 어떤 프로세스로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그 이 챕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1장을 쭉 읽어보다가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쭉 보여주잖아요. 네. 마술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꽤 큰 공감을 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 부분은 다 굉장히 있죠. 공감이 되고 네. 그래 그런 느낌인가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예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예로 보여지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거고 이걸 쭉 읽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1장을 읽고 여기까지 읽고 느낀 거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제 자신에 대한 지금 좀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뭔가 저 왜 저러지?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하는 사람의 어떤 예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이잖아요. 그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포함해서 타인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하게 해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를 다 읽고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유년기가 정말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작용을 했겠지만 오히려 이걸 보다 보니까 그때도 나름 행복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이 책이랑은 상관이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문득 든 마음이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돈 없었던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나를 긍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친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마음이 조금 뭐라고 하지? 이렇게 몽글몽글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비단 이거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를 위해서 이 책을 읽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시각의 전환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주변에 대한 이해 혹은 뭐 내 부모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반하게 해줘서 이거는 그냥 그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내면 아이를 가지고 만나서 따둥따둥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부모에게도 내면 아이가 있고 그 조모에게도 내면 아이가 그치. 있고, 그래서 서로 이런 내면 아이를 서로 비춰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치유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지고 대대로 내려왔다면 내 밑으로 갈 때는 좀 이것이 좀 상처받은 아이가 좀 상처받도록 치유받도록 더 받으면 안 되지, 상처를. 치유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더 한번 깊이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겪은 이 가난의 굴레를 내 대해서는 좀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엄청나게 부를 이룰 수는 없어도 적어도 뭐 가난에서 조금은 올라가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이런 걸 가난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의 부모가 나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거를 치유하지 못하고 자란 뭐 어른 아이, 성장한 아이가 그냥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식을 다시 낳았고 그 자식을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 자식에게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대물림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상처받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오히려 상처받은 내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내 자식의 내면 아이를 또 상처받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갖고 죽을 때까지라도 치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정신이 좀 약간 퍼뜩 드는. 번쩍. 네. 그렇게 이제 대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 장을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네. 네네. 다음 시간은 네. 이 장을 하도록 하시죠. 네,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추천, 강추. 다음 시간에 이 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